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김지은은 갑자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만나. 사랑해. 민지. 발신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그녀가 최근 고용한 퍼스널 트레이너 박민지였다.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트레이너를 고용한 지 겨우 2달 만에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우정 이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민지가 그녀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을 암시했다. 지은은 다리를 후들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미 위태로웠다. 남편 현주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집에 거의 없었고 지은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헬스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민지는 강인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28세의 민지는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탄탄한 몸매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지은은 25세, 긴 검은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로 주변을 밝히는 타입이었다. 처음 만난 날, 민지는 지은의 팔을 잡으며 당신의 몸을 바꾸는 건 마음부터예요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지은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훈련이 시작된 후 민지의 터치는 점점 친밀해졌다. 조금 더 힘내요. 지은 씨,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민지의 손이 지은의 등에 닿을 때마다 지은은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해라고 늘 강조했다. 어머니는 사회가 보는 눈이 있어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대학에서 현준을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준의 무관심이 쌓이면서 지은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지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헬스장에서의 첫 세션 후 민지는 지은을 카페로 데려가 당신의 눈빛이 슬퍼 보여요. 왜 그래요? 라고 물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그날부터 훈련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게 되었다. 민지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저도 비슷했어요. 가족의 기대 때문에 꿈을 포기했죠. 민지는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와 트레이너가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여자가 왜 그런 직업을 하냐고 반대했다. 지은은 민지의 강인함에 끌렸다. 훈련 중 민지의 손이 지은의 허리를 감쌀 때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뭐지?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밤에 현준이 잠든 사이 지은은 민지를 생각했다. 그냥 우정일 뿐이야. 하지만 메시지를 본 지금 모든 게 뒤집혔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현준을 마주쳤다. 오늘 일찍 왔네. 현준이 무심코 말했다. 지은은 속으로 끓어올랐다. 민지 씨랑 무슨 관계야? 그녀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는 당황했다. 지은은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현준은 한숨을 쉬며 그건 오해야. 민지는 그냥 친구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다음 날 헬스장에서 만난 두 사람. 민지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지은의 눈빛은 차가웠다. 현준 씨랑 무슨 사이예요?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놀라며 그분이 당신 남편이세요? 몰랐어요. 하지만 지은은 거짓말이라고 느꼈다. 민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은은 훈련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지 씨를 좋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그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들은 여자끼리 그건 이상해 라고 말할 터였다. 가족은 더했다. 지은은 밤새 울었다. 다음 날 현준이 사과했다. 민지랑은 그냥 한 번 만난 거야? 미안해. 하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 그녀는 민지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헬스장에서 민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씨, 오해예요.
현준 씨는 제 고객일 뿐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메시지를 떠올렸다. 사랑해, 민지, 그건 고객에게 보낼 말이 아니었다. 지은은 대면했다. 거짓말 마세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현준 씨와 잠시 관계가 있었어요.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가 좋아한 민지가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 지은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왜 나한테 그런 척 했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엔 그냥 트레이너였어요. 하지만 지은 씨를 만나면서 제 감정이 변했어요.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소리예요? 민지는 고백했다. 저 지은 씨를 좋아해요. 여자로서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이건 금기였다. 지은은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와 현준에게 말했다. 이혼하자. 현준은 충격받았다. 왜? 민지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내 마음 때문이야.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직면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두려웠다. 지은의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아이를 가져야 해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괴로웠다. 민지와의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자신의 감정.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만나요? 민지와의 재회는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다. 왜 현준 씨랑? 그녀가 물었다. 민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외로웠어요. 제 삶은 항상 투쟁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레즈비언인 걸 알면 쫓아낼 거예요.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여자에 끌렸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지만 친구들의 비난으로 끝났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과 만나며 숨겼어요.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도 비슷했다. 결혼은 가족의 강요였다. 현주는 좋은 사람이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당신도 느꼈죠? 우리 사이의 그 느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했다. 헬스장 밖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지은의 어깨에 기대 당신과 있으면 자유로워라고 말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현주는 이혼을 거부했다. 가족이 뭐라고 할까? 그는 말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와 지혼. 절대 안 돼 라고 선언했다. 아버지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아 라고 했다. 지은은 속으로 외쳤다. 내가 사랑하는 건 민지예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가 나왔다. 한국 사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동료 트레이너가 민지, 너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처럼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두 사람은 밤늦게 공원에서 만났다.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옳게 느껴졌다. 하지만 다음 날 현준이 민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지은아, 사랑해. 현준은 분노했다. 너 미쳤어. 여자랑. 그는 지은을 때리려 했다. 지은은 도망쳤다.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현준은 부모님에게 알렸다. 지은의 가족이 몰려왔다.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치료받아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 진심이에요.
가족은 충격받았다. 동성애. 그건 병이야. 그들은 지은을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다. 민지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도 자신의 가족과 마주해야 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로 서울에서 뭐 하는 거야? 결혼 안 해? 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엄마, 저 여자 좋아해요 라고 고백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민지의 집에 부모님이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런 생활 그만둬. 아버지는 화를 냈다. 민지는 눈물로 지게 제3이에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떠났다. 넌 우리 딸이 아니야.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더 커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김지은,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상사는 이미지 문제야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민지를 보았다. 포기할까? 민지는 아니, 싸우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현주는 증거가 없어 라고 버텼다. 그는 민지의 과거를 파헤쳤다. 민지, 너 전에 남자들 많이 만났잖아. 비스무리한 거지. 현준의 말은 민지를 아프게 했다. 민지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했다. 그땐 숨기려고 했어요. 지은은 민지를 안심시켰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지은은 민지가 현준과 잤다는 게 용서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 민지도 지은이 가족 때문에 포기할까 봐 두려웠다.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한 번의 다툼에서 지은이 넌 날 배신했어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미안해. 하지만 이제 당신만 봐 라고 답했다. 화해 후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를 찾아왔다. 우리 딸에게서 떨어져. 그는 돈을 제안했다. 민지는 거부했다.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족과 대면했다.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어머니는 울며 사회가 널 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흔들렸다.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을까?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내 꿈을 포기해야 할까? 두 사람은 밤새 토론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현준이 소송에서 민지의 불륜을 증거로 내밀었다. 법정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방청석에서 소란이 일었다. 판사는 개인적 감정은 고려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패배감을 느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과 민지는 은둔 생활을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를 안고 오늘도 버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로움은 쌓였다. 친구들이 떠났다.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면접에서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떨어졌다. 민지도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너 같은 트레이너 싫어라는 악플이 달렸다. 사회의 정형화된 관념이 그들을 짓눌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되었다. 전통가치 보호라는 제목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민지는 언젠가 변할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내부 충돌이 커졌다. 지은은 꿈에서 가족을 보았다. 넌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아버지? 깨어나 울었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나 때문에 미안해. 이 지은은 아니, 내 선택이야. 하지만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한 번의 밤, 민지가 늦게 들어왔다. 클라이언트랑 술 마셨어. 지은은 의심했다. 또 남자, 민지는 화를 냈다. 믿지 못해. 다툼이 시작되었다. 넌 과거에 배신했잖아.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그땐 달랐어. 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상처 주었다. 다음 날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현준의 소송이 고조되었다. 그는 지은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렀다. 어머니가 법정에서 지은이는 착한 애예요. 민지가 유혹한 거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엄마, 그녀는 울었다. 민지는 가족을 탓하지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민지도 자신의 부모와 재회했다. 어머니가 돌아와 치료받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거부했다. 이게 제 행복이에요. 부모님은 사회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했다.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걸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아니,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도덕적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교회에 갔다. 어린 시절 다니던 곳 오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신이 날 버렸나? 민지는 무신론자였다. 믿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해. 두 사람의 관점이 충돌했다. 한 번의 위기에서 지은이 가족과 만나기로 했다. 설득해볼게. 민지는 불안했다. 가지마. 하지만 지은은 갔다.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가 민지와 헤어지면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흔들렸다. 가족이 소중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잠시 떨어져 생각해보자. 이민지는 충격받았다. 배신이야. 지은은 아니, 나 자신을 찾고 싶어. 두 사람은 헤어졌다. 지은은 혼자 살았다. 매일 민지를 그리워했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사회의 압력이 덜해졌지만 마음의 공허가 컸다. 민지는 트레이닝에 집중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유혹했다. 민지 씨, 예쁜 애. 민지는 거부했다. 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하지만 지은과의 이별이 아팠다. 지은의 가족은 기뻐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약을 먹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러워요 라고 의사가 말했다. 지은은 깨달았다. 내가 억압당했어. 그녀는 민지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돌아갈게. 민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기다렸어. 재회는 감격적이었다. 하지만 현준의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법정에서 판사가 지혼 허가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가족의 반발이 컸다. 아버지가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제 행복을 선택할게요 라고 답했다. 민지도 부모와 결별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작은 헬스 스튜디오를 열었다. 클라이언트가 서서히 늘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여자 둘이 사는데. 지은은 무시했다. 우리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가 아이를 갖고 싶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어떻게? 동성 커플의 육아는 한국에서 어렵다. 법적 장벽이 많았다. 두 사람은 토론했다. 입양, 대리모, 하지만 비용과 사회적 비난이 문제였다. 지은은 포기할까? 민지는 아니, 도전하자. 그 과정에서 지은의 옛 친구가 나타났다. 지은아, 내 선택 잘못됐어. 친구는 현준 편이었다. 민지가 널 이용해. 지은은 의심했다. 정말 그녀는 민지의 과거를 다시 떠올렸다. 다툼이 재발했다. 넌 날 믿지 않아.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미안해. 하지만 신뢰의 균열이 커졌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가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났다. 젊고 매력적인 여성. 수연 씨예요. 민지가 소개했다. 지은은 질투했다. 너무 친해 보이네. 민지는 그냥 고객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밤에 민지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
오늘 재미있었어 라는 메시지. 지은은 폭발했다. 배신이야, 민지는 오해야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현준 때처럼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했다. 민지는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 줘. 지은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녀는 자신의 불안이 가족의 영향 때문임을 깨달았다. 항상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민지는 친구 집에 머물렀다. 지은이 날 안 믿어. 친구는 포기해. 그런 관계 힘들어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아니, 사랑해. 며칠 후 지은이 사과하러 갔다. 미안해. 내 문제야. 민지는 용서했다. 함께 치료받자 두 사람은 커플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사가 사회 압력이 관계를 망친다라고 말했다. 지은과 민지는 서로의 트라우마를 공유했다. 지은의 어린 시절 억압, 민지의 숨겨진 정체성. 상담 후 관계가 강해졌다. 하지만 외부 위기가 왔다. 민지의 스튜디오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동성애자 아웃라는 플래카드. 보수 단체가 주도했다. 지은은 두려웠다. 닫을까? 민지는 아니, 버티자. 언론이 보도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헬스장, 논란 소문이 퍼졌다.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경제적 압박이 왔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민지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과로예요 라고 진단됐다. 지은은 간호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는 아니, 우리 선택이야. 회복 후 두 사람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새 출발하자 라고 약속했다. 제주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돌아오니 현실이 기다렸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암이야.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민지와 헤어지면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갈등했다. 가족 vs 사랑.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엄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민지는 이해했다. 가바의 지은은 부모 집으로 갔다. 어머니를 돌보며 돼 날 이해 못해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사회가 무서워 라고 답했다. 지은은 설득했다. 엄마,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는 서서히 변했다.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민지 그년 때문에. 지은은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면서 가족이 모였다. 지은은 민지를 불렀다. 와줘. 민지가 왔다. 가족 앞에서 지은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나가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어머니가 들어봐 라고 막았다. 민지는 저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라고 설명했다. 가족 토론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사회가 누라고 했지만 지은이 변화는 우리부터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병이 회복되면서 가족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시간이 필요해. 민지도 자신의 가족과 재회했다. 어머니가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무시했다. 두 사람은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최종 시련이 왔다. 민지의 옛 연인 수연이 나타났다. 민지, 날 버리지 마. 수연은 과거 민지의 첫사랑이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너 아직 그녀를. 민지는 아니, 끝났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연이 민지가 날 사랑했어 라고 주장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거짓말이었어. 민지는 과거야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생각할 게 혼자 지내며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사랑이란 뭐지? 그녀는 민지의 진심을 떠올렸다. 돌아갈게. 재회 후 수연을 대면했다. 민지는 내 거야. 수연은 포기했다.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동성 결혼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과 민지는 참여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해.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많았다.
한 번의 시위에서 폭력이 일어났다. 민지가 다쳤다. 지은은 울며 왜 이런 세상이야, 민지는 변화할 거야 라고 말했다. 회복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법적 인정이 없어 어려웠다. 지은은 자의를 갖자라고 제안했다. 민지는 동의했다.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이 높았다. 동성 커플 안 돼,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싸우자. 입양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가족 구성원이 비정상지라는 말을 들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우리가 왜 비정상이야, 민지는 인내하자라고 말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법을 바꿔야 해. 두 사람은 운동단체에 가입했다. 시위를 주도했다. 언론이 주목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육아 도전 지지자가 늘었다. 하지만 반대도 컸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아이를 망칠 거야. 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우리가 증명할게 라고 말했다. 가족의 지지도 받았다. 어머니가 힘내라 라고 응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민지의 부모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손주를 보고 싶어 마침내 입양이 허가되었다. 작은 여자아이를 데려왔다. 이름은 하늘이야. 아이를 키우며 두 사람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유치원에서 전마가 둘이야 라는 질문. 지은은 그래, 사랑하는 가족이야 라고 답했다. 아이는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좋아,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랐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내 가족 이상의 지은과 민지는 아이를 위로했다. 우리가 특별해. 하지만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다. 지은이 정상 가족처럼 살고 싶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우리가 정상인데 라고 반박했다. 다툼 후 화해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삶은 안정되었다. 스튜디오는 번창했다. 클라이언트 중 LGBT 사람들이 늘었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냈어요. 지은과 민지는 롤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현준이 다시 나타났다. 축하해, 행복해 보이네. 그는 재혼했다. 지은은 고마워라고 말했다. 용서의 순간이었다. 민지도 과거를 떨쳤다. 이제 자유야. 두 사람은 제주로 여행했다. 바다에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화 중이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다시 상정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증언했다. 우리의 사랑은 평등해요. 법안이 통과되었다. 기쁨의 눈물. 드디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아이가 왜 엄마들만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설명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해. 아이는 이해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창가에 앉아 미래를 그렸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벽을 뚫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동성애가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가?